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2일 월요일 현재 시간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은 대한민국의 선거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거래가 되지만 저는 내일 방송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선거해야죠. 투표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없을 예정이고 일단 주말간 있었던 내용, 그 다음에 오늘장 대응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시작하면서 별로 좋지 못하죠. 시장이 좀 무겁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그 상황들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조용하게 끝이 났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13% 54포인트가 상승을 한 42,270포인트에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0.32% 조정을 받았고 S&P 500도 0.01%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 무난하게 마감한 부분이 보이시죠? 무난하게 마감이 됐는데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조금 빙판길, 얼음길을 걷는 듯한 시장이었습니다. 밑에가 살얼음인지 두꺼운 얼음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걸음걸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죠.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트럼프가 화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트럼프가 화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법원에서 지난 시간에 법원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고 그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정치를 넘어서 법률, 사법적인 체제까지 들어가는 과정으로 전개가 됐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트럼프가 이제 열받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고 해서 좋게 끝날 양반이 아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법원을 계속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요즘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은 게 초저녁에 거의 잘 안 움직이고 후반부에 좀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후반부에 좀 많이 움직이시는데 후반부에 나타나면서 결국은 폭탄을 던졌죠. 이 철강 관세를 50%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25%에서 2배가 오른 25%를 더 올려서 철강을 때렸는데 이 철강을 때렸다는 얘기는 이게 중국이 철강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을 때린 겁니다. 중국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영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의 여파가 꽤 만만치는 또 않겠다.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고 좀 조용했었잖아요. 좀 조용하고 무난하게 흘러갔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때려버리면서 이제 분위기가 가벼워지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시장을 달래야하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야, 이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통화할 거야 곧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는 또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중국 상무부도 야 니들이 오히려 어겼잖아. 그래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과 대화할 생각 없어 라고 또 치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젠 다시금 불이 붙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90일 동안 유예를 해놓긴 했는데 말 그대로 유예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가와 정상 체결된 케이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유예를 시켜놓은 거죠.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다 유예입니다. 근데 유예의 가장 큰 문제는 중간에 총알 소리 한 발이라도 나면 그 유예가 깨지면서 폭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짝이 돼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화당원들은 조금 전에는 중국 의약품을 조사하겠다고 또 때려버리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약값 관련돼서 EU를 타겟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었죠. 이제 이것과의 충돌이 나니까
미중 간의 분쟁이 다시금 불거지는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힘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까지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문제도 있지만 아마 관세 분쟁 이슈, 특히 철강을 때렸던 부분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든 들어 올리려고 저점을 찍으면 반발력을 테스트라고 하고 있긴 한데, 이 테스트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을 좀 무난하게 마감을 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제 5월을 마지막 하는 국면에서 충돌이 좀 있었고, 6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아마 참여자들의 움직임들은 다소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치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위치예요. 주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위치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주가는 보합인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주가가 보합인데 거래량이 많이 올라왔다. 이 뜻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하방 압력도 있고 상방 압력도 있다는 겁니다. 양방향에서 압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도 있지만, 탐색이라는 것은 매매를 굳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망하는 상태를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은 탐색적 측면보다는 무슨 측면이 강해요? 힘겨루기의 측면이 강합니다. 이 힘겨루기의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매물화로 바뀔 수가 있죠. 한쪽이 지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그랬을 때 변동성이 커질 공산이 크더라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러한 부분들, 움직임들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컨디션을 보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고요. 오늘은 이러한 분위기의 매물 테스트 과정을 계속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에 그래도 증시가 좀 버텼던 것 중에는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떠났죠. 도지 쪽에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이게 가장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강력하게 주가를 텐션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사실 주가를 가장 잘 리드하는 리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종목이 전부 다 위에서 이제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둘 다 크게 얻어맞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추세가 꺾였다라고 표현하죠. 추세의 꺾임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의 꺾임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안 그래도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익성 요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차익성 매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물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승했었죠. 두 번째로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차익성이 걸려 있죠. 또 불확실성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먹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좋은 먹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조정의 타이밍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계산기로 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장세는 좀 무난했다라기보다는 좀 위협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위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매매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좀 중요한 길라잡이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5일선 테스트를 몇 번 했어요. 지난 5월달에 보면 5일선 테스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일선 테스트를 여섯 번째 하는 동안 고점을 넘긴 건 단 한 번이고, 대부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매물 소화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다시 말하면 상승 탄력은 떨어졌고 고가에서 박스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정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일선의 회복 테스트를 오늘장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일선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조정을 좀 열어주는 것이 맞아 보이고 5일선을 사수한다고 하면 직전 고점 테스트를 다시 보겠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기조상 그 부분은 또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움직이는 상품들을 보시면 어디 갔니? 네, 아이고. 자, 지금 보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다시 뻗어가고 있고 상생이 밀리고 있고 유가가 올리고 있는 상태, 주가는 야금야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형적으로 주가가 약할 때 나타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시장 정도의 매물대는 나타나기 시작했고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들은 높아지고 또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대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생산률에 대한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고 그건 오펙에서 결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제가 유가는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오펙 쪽 의견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장도 일단 매도 기조 속에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매도 기조가 이제 21,000대를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21,000대를 반납한다고 하면 좀 급속도로 매물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지금 중국도 스피커를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스피커를 킨 게 아니고 중국도 스피커를 켜기 시작해서 다시 대립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 이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파토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캔슬해버리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유예 중인 상태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생겼을 경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까지 버텼던 힘이 한 방에 무너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게 생긴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생겨서 얻어 맞아버리면 그건 데미지가 큰데 지금은 그냥 아예 문제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런 이슈가 생기더라도 데미지가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까지 열어두시고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선이 내일 이루어지고 나면 대통령이 변화가 되고 시장도 이제 급변하는 시간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투자 방법으로만 투자하시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지금은 좀 배우실 필요도 있고 느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역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체험 문의는 왼쪽 문자나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양성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저는 시장은 볼 건데 영상 촬영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영상은 없을 거고 선거 잘 하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